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 몰타처럼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회복지사분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복지 현장에 가져올 5가지 핵심 변화와 함께 사회복지사분들이 AI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5단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로 만드는 비결을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짚어볼게요. 복잡한 행정 업무와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은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대상자를 만나고 상담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죠. 특히 새로운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고 적용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복지사분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더 본질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AI 도입 시 행정 업무 시간이 최대 30%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전망해요. 그렇다면 AI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핵심 영역을 꼽을 수 있어요. 첫째, 복잡한 복지 정책이나 지원 사업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고 핵심만 요약해주는 기능이에요.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읽을 필요 없이 AI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주니 업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둘째, 상담 기록이나 보고서 초안을 AI가 작성해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서류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AI가 추천해주는 기능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복지 정보 검색 및 요약 자동화입니다. 매년 수백 가지의 복지 정책과 지원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든요. 이 모든 정보를 사회복지사 한 분이 완벽하게 숙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핵심만 요약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금 조건을 물어보면 AI는 관련 정책 문서들을 분석해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지원 금액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담 전에 정보를 찾는 데 걸리던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상담 기록 및 보고서 초안 작성입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상담 후 기록을 남기고 사례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거든요. AI는 상담 내용을 녹취하거나 요약된 메모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상담 기록이나 보고서, 초안을 생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대상자와의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주요 논의 내용, 개인 목표, 향후 계획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서 양식에 맞춰 초안을 만들어주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분들은 문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심층 상담 등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강남의 한 복지관에서는 시범 도입 후 보고서 작성 시간이 평균 25%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 단계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매칭 지원입니다.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많은 지원 사업 중에서 최적의 것을 찾아내려면 많은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죠. AI는 대상자의 소득, 가족 구성,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찾는 대상자에게 AI가 지역별, 조건별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심지어 신청 절차까지 안내해 주는 거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상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대상자 발굴 및 예측 분석입니다. 복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미리 찾아내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AI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패턴을 감지하고 위기 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건강 악화 등의 징후를 AI가 포착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알림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수원시의 한 연구에서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 후 위기 가구 발굴률이 15%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AI가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철수 교수님은 AI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인간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AI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심층 상담, 정서적 지원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결국 AI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윤리적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AI를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것과 AI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AI 시스템은 반드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모든 데이터 처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편향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하고 AI의 판단이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해요. 판교의 한 IT 기업과 협력 중인 복지단체에서는 AI 도입 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3회 이상 필수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들이 병행될 때 비로소 AI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AI 기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사회복지 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몰타 사례처럼 전 국민에게 AI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사회복지사분들은 AI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5단계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업무에 AI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여 더 나은 복지 현장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AI는 복잡한 복지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상담 기록과 보고서 초안 작성을 자동화하며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매칭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윤리적인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성공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 정보 모르면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요한 분은 AI 복지 솔루션 가이드 https do it link versal app를 참고해 보세요.